밥을 참아서 안 먹었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 순간에 그만큼 더 먹습니다. 절대로 잠과 배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특히 한 끼를 굶어서 체중을 빼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생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굶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고 몸속에 단백질 같은 것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식단 관리를 하는데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뱃살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뱃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식사를 적당히 잘하면서 운동을 하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는데 뱃살이 안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먼저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식사는 항상 그렇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순서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먼저 채소를 먹으십시오. 채소를 먹고 반찬을 다 먹는데 그 다음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질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데 밥은 조금 적게,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남긴다. 그러한 원칙을 딱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밥을 천천히 먹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5분이나 10분만 있으면 포만감을 느끼면서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이 조금 더 부르게지면 딱 숟가락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음식을 계속 먹으면 10분만 있으면 배가 부풀어 나서 터져나갈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쁜 포만감이 생기게 되죠. 음식을 먹어서 제때에 먹어서 하루 3끼 먹는데 제때에 먹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뱃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때에 먹지 않고 때가 아닌 때에 먹는 것, 밤중이라든지 또는 먹지 말아야 될 때 먹는 거, 여분에 먹는 이런 것들 때문에 뱃살이 많이 찐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3끼 먹는 밥 이외에 맥주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기호식품 때문에 오히려 여분의 칼로리가 많아져서 그것들이 뱃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모든 음식은 당이 되죠.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개가 다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뀔 확률은 제일 높고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바뀔 확률은 조금 낮아요. 하지만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으로 쓰고 남은 것은 또 전부 다 중성 지방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도 남은 것은 지방이 되고 단백질도 지방이 되고 지방도 지방이 된다. 그러니 몸속에 남아있는 것은 지방이죠. 중성 지방이죠. 간에 쌓이면 지방 간, 심장에 쌓이면 지방 심, 내장에 쌓이면 지방 내장, 내장 지방, 그리고 배에 쌓이면 뱃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뱃살이 쌓일 때는 배라든지 옆구리라든지 허벅지 이런 데 쌓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둥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사를 반드시 식사를 할 때 하자. 할 때 이외에는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식사할 때에는 식사 순서를 좀 지켜서 하자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뱃살이 자꾸 찌고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운동 할 거 없고 걷기만 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1시간에 5km 정도 빠른 걸음으로 일주일에 4번 이상 그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코 위를 오르듯이 이렇게 크게 저으면서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면 100% 빠집니다. 뱃살이 빠질 때는 그 전에 먼저 얼굴살부터 빠집니다. 얼굴의 살도 좀 빠지면서 배의 살도 빠지고 그러면서 훨씬 다르게 되는데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달리기를 하면 더 빨리 빠지겠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면 오히려 심장이라든지 혈압이나 혈관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약간 헉헉 끓을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1시간은 달린다. 그 대신 그것은 밥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하든지 아니면 당뇨가 없는 사람 같으면 밥 먹기 전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겠다. 식사와 운동을 적절히 해주면 뱃살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배는 튀어나오고 허벅지는 약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면 반대가 되죠. 허벅지는 단단하게 되고 배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걸어주면 장단지가 단단하게 됩니다. 장단지, 종아리라고 하죠.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종아리가 단단하고 건강해야 심장까지 돌아가는 피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고 종아리를 만져봐서 종아리가 물렁물렁하고 자꾸 골아지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것이고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다리가 튼튼해서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다리가 약해서 자꾸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 수명에 지장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에 열심히 걷고 빨리 걷고 많이 걷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을 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욕을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배고 하나는 눈입니다. 밥을 참아서 안 먹었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 순간에 그만큼 더 먹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그만큼 더 먹게 됩니다. 잠을 안 자고 참았다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또 그만큼 또 자게 됩니다. 절대로 잠과 배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야 되듯이 밥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지 않고 특히 한 끼를 굶어서 체중을 빼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고 굶게 되면은 몸속에 단백질 같은 것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이 약해지게 되고 특히 그 여성들의 경우에 다이어트,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고 또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살, 체중 이것에 치중한 나머지 몸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생리에 문제가 오고 임신의 장애가 오고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빈혈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은 안 그래도 피가 자꾸만 나가는 그런 병이죠. 남자는 평생 남자는 힘을 쓰는 사람이고 여자는 피를 쏟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평생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기를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남자는 계속 기를 보여줘야 되고 여자는 평생 피를 쏟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출혈이 있어서 피가 계속 나가고 아기를 낳고 나면 또 피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평생 피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피를 도와주고 보여주는 것은 음식이 최고인데 여성이 살 빼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안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고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정리하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안 먹는다, 때를 굶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단 음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 음식은 아주 맛이 있죠. 맛이 있다고 믿지만은 이 단 음식이 사실 요새 너무 달아요. 달아도 너무 달다는 것입니다. 달아도 너무 단 음식이 더 안 좋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제일 단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단 음식은 팥빙수입니다. 팥빙수. 제일 짠 음식이 뭐냐면은 칼국수입니다. 모든 음식이든 무슨 음식이든 간에 차게 하면 단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찬 음식이 단맛을 느낄 정도가 되면 달아도 굉장히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면 짠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뜨거운 음식이 맛이 좀 짜고 간이 맞다 느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짜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곰탕이라든지 칼국수는 굉장히 짜게 먹는 그런 음식이고 팥빙수라든지 아이스크림은 어마어마하게 단 음식입니다. 굉장히 단 음식 그리고 굉장히 짠 음식 이러한 음식들은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달면서도 짭니다. 굉장히 달면서도 굉장히 짠 음식이 사실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 없이 먹는 그런 기름 있죠. 식용유. 특히 불에 이렇게 튀긴 것은 치킨, 프라이드 치킨 이런 경우는 어떤 불에 어떤 기름에 튀기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식용유는 처음에 아주 맑은 식용유일 때는 이소 식용유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몸에 좋은 겁니다만은 이것이 열을 가하면 새까맣게 되죠. 새까맣게 기름이 타버리면 이거는 이제 트랜스 기름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되어버리면 바로 발암 물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만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사왔을 때 이것이 어떤 기름에 튀기는지를 모르고 그냥 먹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자꾸 했던 기름 또 쓰고 하다 보면 시커먼 기름에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역시 트랜스 기름에 태워진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겁니다. 또 우리가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데 올리브유는 참 좋은 거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데 그건 올리브유도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것이 트랜스 올리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것을 먹을 때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약간 불에 이렇게 익혀서 먹는다.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구워서 먹는다 하죠. 구워서 먹을 때 말이죠.
굽고 난 다음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먹나 아니면 올리브유를 쳐서 굽느냐 하는 거죠. 올리브유를 쳐서 구우면은 그 올리브유가 트랜스 기름이 됩니다. 트랜스 지방 돼서 몸에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당에도 직접 좋지를 않고 살찌게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토마토를 살짝 구운 상태에서 기름을 잘 발라서 먹는다고 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만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는다고 해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또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견과류 같은 거, 아몬드라든지 땅콩이라든지 호두 참 좋지 않습니까? 하루에 보통 20알 정도, 많아야 30알 정도 하루에 그 이하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은 이게 또 굉장히 고칼로리입니다. 굉장히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살찌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견과류가 대부분 소금이라든지 설탕이 이렇게 범벅이 돼서 있는데 일단 먹을 때는 설탕이나 소금이 조미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에 독이 된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물들, 고단백 저지방이죠.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적인 것은 닭가슴살이지 않습니까? 닭가슴살 같은 거. 근데 사실 그게 별로 맛은 없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없는 법입니다. 또한 생선에 있어서도 흰살 생선은 좋습니다. 흰살 생선이 대부분 고단백 저지방 그런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 같은 걸 좀 많이 먹어주는 건 좋겠고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 같은 그런 소위 완전식품이죠. 삶은 달걀을 먹어주면 고단백 저지방 음식이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할 때는 여기에 먼저 지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방이 없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 고단백 저지방, 그리고 싱싱한 채소, 과일, 그리고 버섯 종류 그것들이 좋겠고 또한 그 오트밀 같은 그런 딱딱한 견과류를 죽으로 해서 만들어 먹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복에 추천하시는 다이어트 효과 더 좋게 하는 식단이 있나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공복 시에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거릭 요거트죠. 무가당 거릭 요거트. 시중에 파는 거는 가당은 아닙니다. 가당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 무가당 거릭 요거트에 거기에 견과류를 좀 넣어서 그러니까 호두라든지 자씨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좀 넣어서 이렇게 퍼먹는 거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것이 아주 속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좋고요. 뿐만 아니라 혹시 할 수 있다면 낫또를 좀 먹는 것도 좋습니다. 낫또라든지 연두부 같은 거. 낫또는 그 끈적끈적한 그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낫또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낫또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5분 정도 넣어두면 안에 있는 그 유익균들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살아나면 거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차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딱 떨어뜨려서 잘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밥하고 같이 먹으면 되죠. 그런데 밥을 안 먹더라도 그것만 먹어도 속이 든든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녹즙 같은 것도 좀 먹어주면 좋습니다. 녹즙은 그 철에 나오는 제철에 나오는 싱싱한 그런 것을 많이 같이 해서 나기를 먹어주면 그 한 잔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많이 마실 필요는 없고 보통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로 해서 쫙 마셔주면 속이 편안해지면서 특히 우리 몸속에 공복 시에 이런 싱싱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가면 흡수가 촥촥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맑아지는 거죠. 당뇨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살이 찐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피가 산화되는 겁니다. 산성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산화된 피를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 항산화물질을 많이 먹어주고 그래서 피를 약한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져서 피를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복 시에 먹어주면 빨리 소화되고 흡수가 되면서 포만감도 느끼게 되고 살이 절대 찌게 하지 않는 살찌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뱃살이 아니라 사실 염증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염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그 만성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 좀 덧붙이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만성염증의 관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실은 한두 개 정도의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지속성인 상태로 그냥 있다가 어느 날 다른 병에 탁 만난다든지 해서 이게 활동성이 되고 진행성이 되어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다든지 어디 한쪽 구석이 안 좋은 데가 있었는데 코로나 걸렸다든지 급하게 갑자기 감기에 걸리다든지 해서 열이 나면서 염증 지수가 염증 수치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갑자기 폐혈증이 온다든지 폐렴이 온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속성인 상태에 있던 것들이 어느 날 활동성이 되는 것 또는 급성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병이든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고 정신을 놓게 됩니다. 안심하고 방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복병처럼 쳐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은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한방에서 말하는 기가 맑은 음식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기가 맑은 음식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버섯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은 버섯 종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버섯은 생각보다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도와주고 항산화시켜주고 항암물질이 있어주고 만성염증을 관리해주고 그래주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밥을 만들 때도 그렇고 국을 만들 때도 된장을 만들 때도 그렇고 버섯을 조금씩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가 맑아지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허약하고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인삼을 많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인삼에다가 대추를 넣어가지고 인삼과 대추만으로 그렇게 달여서 그것을 냉장고 안에 넣어 놔뒀다가 자주 끓여서 마시고 하면 우리 몸에 기운을 도와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만성적인 염증들을 세균을 죽여주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인삼은 큰 보약일 뿐만 아니라 아주 살균 작용도 강한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병들,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몸의 원기를 도와서 자기 몸의 원기로 하여금 병을 쳐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거기다가 대추를 조금 넣어서 같이 해주면 훨씬 나아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김양규라고 합니다. 김양규 한의원 원장입니다. 79년도에 경희대를 졸업을 하고 86년도에 박사를 땄죠. 그래서 40여 년 부산 해운대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롯해서 생활 습관과 관계되는 책들을 제가 펴낸 것이 5권 됩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곳에서 제 이름 김양규라고만 치면 제가 TV에서 강의한 내용들도 많이 뜨고 새까맣게 나올 겁니다. 굿TV를 통해서 제가 6년 반 동안 제 이름 들어가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을 강의한 적이 있고 지금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 라디오 닥터를 22년간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임상을 하면서 또 일본어도 제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진찰도 가능하고 일본어로 설명도 가능하고 일본에 가서도 제가 또 특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인들이나 일본과 관계되는 분들이 한방적인 진료를 받거나 강의를 요청할 일들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하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